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교육 현장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안정적인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고 합니다. 전남 교육 현장의 학교 폭력 현황 그리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전남도의회 이혁재 교육위원회 의원 그리고 전남도의회 최윤주 교육위원회 의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전남의 학교 폭력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학교 폭력 문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제 갈수록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2019학년도에 전남교육청에서 약 15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학교 폭력 경험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총 학생 중에서 1.6% 정도가 학교 폭력 경험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 중에서 학년별로 보면 초등학생들이 약 4%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1.6%인데 초등학생이 4%라는 얘기는 거의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학생은 0.6% 학생들, 고등학생은 0.3%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폭력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이 약 53.9%가 언어 폭력입니다. 두 번째가 집단 따돌림이 36.3%,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폭력이 11.4%로 그 뒤를 이고 있어서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신체적 폭력에 의한 학교 폭력이 이제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정서적, 관계적 폭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전년도 대비 약 20% 이상 상승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살펴보면 이제 교실에서 약 30.8%, 복도에서 14.3%, 운동장에서 약 10% 이래서 약 70% 정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쉬는 시간에 34.9%, 점심 시간에 15% 정도 이렇게 학생들이 선생님의 어떤 시야에서 벗어나는 시간에 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전반적인 전남의 학교 폭력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초등학생 때 학교 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했다는 거에서 좀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 네, 그동안 가해 학생에게 취할 수 있던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학교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인지하거나 사건이 접수됐을 때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통해서 이 사건 개요를 파악을 하고요.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우리가 학폭이라고 하는 이것을 열어가지고 가해 학생과 관련해서 지금 징계를 1호부터 9호까지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징계를 보면 일단은 1호가 이제 서면 사과입니다. 그리고 접촉을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봉사, 학내에서 하냐, 사회봉사 밖으로 나가느냐, 그리고 특별교육, 출석을 정지시키는 것, 그리고 학급을 교체하는 것.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학을 가게 합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퇴학까지 결정할 수 있는 이렇게 결정을 하게 돼 있고요. 필요하다라면 전문 상담 기관이나 위탁 기관을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이런 것까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조금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전담기구에서 바로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모든 사건이. 근데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 학교폭력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조치를 좀 사전에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장 재량을 통해서 화해 조정, 그래서 학폭위까지 열지 않게끔 이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제 가해 학생이면 가해 학생, 또 피해 학생 둘 다 어떻게 좀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지만 이제 피해 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대안들이나 뭐 대비책들이 있나요? 예, 물론 우리 전남교육청 산하의 각 학교에서도 우선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 피해 학생 중심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또 우리 각 지역청마다 위센터가 있고요. 위센터에서 또 각종 치유 상담 기관, 특히 병원까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전학가지 않는 이상은 그 가해 학생과 동일 공간에서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단순히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그러한 치료보다는 가해 학생이 진정으로 그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를 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이런 대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열리다 보면 이제 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피해 학생의 부모 간의 또 갈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어떤 사과나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에게 정말로 필요한 치유란 것은 어떤 자기가 다시는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생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전남교육청에서도 과거에 처벌 위주의 그러한 학교폭력 어떤 대처 방안보다는 이제는 회복적 생활교육, 관계회복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게 적절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학생이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이 그걸 받아주고 또 학교 구성원, 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담임 선생님 모든 구성원들 또 학급과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해를 준 사람은 그걸 모르지만 당한 사람은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말이 아마 이런 학교 폭력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최근 전남교육청이 학교폭력 업무 지원 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네,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남교육청에서 작년에 학교 지원센터를 10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서인데요. 학교 업무에서 가장 또 그 현장을 힘들게 하는 게 학교폭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학교폭력이 발생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96% 정도 학교 현장에서 만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와서 이게 아마 이제 전면화될 것 같고요. 교육지원청으로 학교폭력위원회가 이관이 됩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에 따른 그 화해조정단, 갈등조정단 그리고 법률지원단까지 해서 이걸 좀 지원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크게 교육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방대책인데요. 이거는 실은 우리가 이걸 처벌로 볼 거냐, 징벌적인 걸로 볼 거냐, 학교폭력을 아니면 어떤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지도하는 교육적 측면으로 볼 거냐.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는 이걸 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누구나 이제 동의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방금 이혁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회복적 생활교육 해가지고 학부모와 학교폭력이 실은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사와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어떤 그 갈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뭔가 회복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쭉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울림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 안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안에 의무 교육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교육 과정 말고도 학생들이 받아야 될 의무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은 그 종교 교육 과정을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울림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후에 다른 교육도 이렇게 방향이 좀 전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전히 그렇더라도 저희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라든가 그다음 인력을 보충하는 문제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고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개정됐는지 내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학교법 개정이 됐고 올해 3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앞서 최현주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가장 큰 대목은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각 학교, 개별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다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뭐 학부모님, 또 경찰관님, 또 변호사님 등 주로 전문가보다는 이제 학부모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전문성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등을 제대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또 학교 폭력이 하나 발생하면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실제 교육이 좀 부실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이제 각 지역청,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22개 시군 지역청이 있습니다. 지역청에 학교 폭력 대체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역청에서 각 학교의 어떤 학교 폭력을 다룰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의 어떤 업무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제 각 지역청에서 그 시군에 있는 모든 학교 폭력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좀 강화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그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또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또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는 어떤 단발성인 경우, 또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렇게 약간의 경미한 부분은 과거에는 이 경미하더라도 무조건 학교 폭력이 열렸었는데 이제는 학교장이 재량껏 이렇게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만 이제 지역청에 있는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로 넘겨서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나 학생들이 좀 이해해 줘야 될 게, 좀 경미한 부분들은 이제 교장 선생님을 믿고 좀 교장 선생님 하시는 대로 좀 따라줬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학교폭력 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 같은 경우는 요즘 생활기록부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되면은 먼저 대학교 갈 때 이 학생부의 어떤 기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경미한 경우에는 최초 1회 한해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혹시나 내 아이가 실수로 가해 학생이 되더라도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잘 협의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또 문제점이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학교폭력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동안에 문제 제기가 됐던 뭐 전문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일정 정도 저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저는 학교폭력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관점을 좀 새롭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학폭 예방법이 저는 형사적 측면에 조금 접근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징벌적이기보다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1호부터 9호 조치를 취합니다만은 교육은 실은 5호에 딱 한 가지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련해서 조금 전반에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이 실은 너무 포괄적입니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저기는 아이들 따돌림, 뭐 지속적인 괴롭힘, 이걸 지금 학교폭력에서 주요하게 저는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범위를 보면 지금 폭행, 감금, 협박, 뭐 금품 갈취 뭐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은 학폭위에서 어떤 조사 권한을 갖고 있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형사적으로 가야 되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또 결정이 될 때까지 학폭위에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유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학폭위와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접근해야 될 이런 문제가 좀 분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그 학교 학생이면 무조건 학폭위를 열어야 됩니다. 가해자가 누구든 간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실은 감당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그 학교폭력의 범위라든가 대상을 누구로 할 거냐 이런 걸 좀 정돈이 되면서 실제 학교에서는 이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좀 다룰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전반에 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학교폭력 예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행정적인 처분도 필요하지만 이제 담당자들, 그러니까 뭐 교사분들의 업무도 중요할 텐데요. 이 교사들의 학교폭력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갖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특단의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개별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정말로 학교 전체 구성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줄 정도로 이제 학교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 반의 담임 교사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을 비롯해서 또 학교에 계시는 보건교사, 상담교사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그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학교 폭력의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자칫 또 학교 내 수업을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2, 제3의 어떤 피해가 또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교육청에서는 이제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 강사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을 전담으로 하는 선생님이 계시든가 아니면 어떤 분이 학교폭력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수업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줘야만이 원활하게 어떤 학교폭력이 해소될 수 있고 또 그 업무 담당자들도 좀 더 효율적인 어떤 학교폭력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그 학교지원센터로 학교폭기가 지금 2관이 되게 돼 있는데요. 이게 학교 그 교육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에 전담할 수 있게끔 그 업무를 좀 경감시킨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폭력위원회만 넘어가거든요. 그럼 사전에 보고서 작성부터 해가지고 사건 경위, 그다음에 하해 조정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은 그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만큼의 효과가 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면서 학교에서 충분히 조금 이러한 문제들 업무 경감할 수 있게끔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학교폭력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그 아래 각기 소위를 구성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저희가 이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이냐, 지역사회와 함께 좀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학교폭력의 양상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사이버 폭력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연령이 좀 낮아지는 문제, 이런 것을 조금 전문성을 가지고 또 지역적 특성도 좀 다를 겁니다. 도시나 뭐 섬 지역이나 군단이나 그래서 이 특성에 맞게끔 소위를 좀 구성을 해서 저희가 모두 이 교육적 측면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저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께서도 실은 이 학교폭력법에 의하면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어떤 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분 나쁘다고 신고해버리면 이게 바로 가해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같이 공감을 좀 해주시고 네, 학교 폭력의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까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남은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최현주 의원님께서는 제도적 측면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거의 완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도 이미 발생하고 나서가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조기에 우리 학교 구성원, 그럼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부분이 담임 선생님이시겠죠? 담임 교사 아니면 또 주변의 학생들, 친구들이 조기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빨리 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고름만 터지고 나면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더 많은 관심을 학생들에게 갖자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혹시나 내 주변, 내 친구나 아니면 내 후배나 아니면 이런 주변인들이 학교 폭력으로 혹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지만이 진짜 학교 폭력을 줄어들 수 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정비해둬도 이미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치유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으로 학생들이 좀 학교를 편안하고 즐겁게 다니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갈수록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 더 이상 학교폭력 문제가 심화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